낙선자 세 사람의 앞으로의 향방, 정치적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이 좀 쏠리는데 원희룡 전 장관의 그 전당대회 때도 그랬고 만찬 때도 사실 밥이 좀 안 넘어가시긴 했을 거예요. 한동훈 후보 63.46%,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의 여기서 먹을래? 뭐 살이 더 빠졌어? 정치 구력으로는 한동훈 대표보다 훨씬 길잖아요. 지금 연속 2번 패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 대통령까지 업었는데도 패배한 거잖아요. 굉장히 타격이 크고 그것 자체로도 타격이 큰데 문제는 뭐냐면 어떻게 싸웠느냐의 문제거든요. 그 싸우는 방식이 너무 널티했고 원래 우리 원희룡 그러면 남원정 해서 갖고 있었던 뭐 개혁파. 온건 보수 또는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그 이미지가 다 날아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민청항전 얘기했죠. 좌파 좋은 그룹이라고 계속 색깔론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은 그 메시지를 과거로 막 7, 80년대로 굉장히 후퇴시켰거든요. 원래 자기가 정치적 자산으로서 갖고 있었던 그 이미지들을 이번에 너무 많이 깎아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계획이 굉장히 힘들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이번에 대표 설명하면서 과도하게 한동훈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원희룡 장관이 일반 국민에게 가졌던 그 좋은 이미지를 갖다 완전히 버려버렸다고 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저렇게 됐나 하는 생각할 정도여서 그러니까 지금 처음서부터 안 드는 경선을 하려다가 보니까 상당한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다고 난 봐요. 나경원 후보나 윤상현 후보는 사실 그 패배를 했지만 어느 정도 원칙이 있는 패배거든요. 근데 원희룡 후보는 갑자기 툭 튀어나와서 출마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주류의 지원을 등에 업었는데 결과는 18%에 그쳤죠. 근데 이분이 2011년도에도 그 MB 시절에 그 이상득 그 주류 지지 세력을 아마 등에 업고 나오는데 그때도 4위인가밖에 못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정치적으로 계속 그 큰 도전할 때마다 항상 그 어떤 그 명분을 만드는데 실패를 했어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도 명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 끝나고 본인은 여전히 윤석열 정부 내에서 역할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글쎄요. 저는 진중권 교수님의 그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많은 거를 상실한 게 더 크다. 네, 원희룡 그 전 장관은 지금 당내 정치 기반에 저는 완전히 상실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외인데다가 이제는 낙선했기 때문에 기반을 완전히 상실했고 다른 뭐 희망은 없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난번 장관 하실 때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관련해 갖고 가장 또 김건희 여사를 많이 보호하려고 노력했었고 또 일정한 성과도 거뒀습니다.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뭐 다른 역할을 줄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역할을 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치관이 없는 원희룡 전 장관 후보를 쓸 이유가 하나도 없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죠. 더군다나 감정적으로도 저희가 알기로는 이번 전대 과정에서 보좌진들이 한동훈 대표의 그 가족들과 관련된 그런 뭐 또 동영상 유포해 갖고서 했다는 그래서 당에 또 경고도 받았다고 그런 측면도 있고 정치인들 사이에 있어서 가족 문제 건드리는 것은 사실상 금기거든요. 사실은 그런 건요. 다만 윤상현 의원은 뭐 저랑 특별히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제가 칭찬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당내에서 또 화합과 통합을 하는데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나경원 의원은 어쨌든 뭐 여성 의원이고 오선 중진 아니겠습니까? 또 당내에서 또 차기 대선을 위해서라도 역할이 좀 부여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